다음으로 이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 요런 자석입니다. 자석. 예, 근데 실제는 요거는 직경이 3파이에요. 예, 3파이 3mm 정도 되는데 이것은 큽니다. 자세히 검색을 해보시면은 1.5파이, 2파이 정도 되는 그런 자석들도 많거든요. 두께는 1mm 정도. 그러니까 앞봉보다는 약간 클 정도로만 나오는 그런 자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은 N극을 쓰지 말고요. S극을 표면에 피부에 붙도록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에다 자석을 붙여서 그대로 혈자리에다가 붙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석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죠. 영구 자석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경락 에너지의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귀의 반사구도 혈점이죠. 처음에 그랬죠. 이걸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혈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릴 때도 이걸 파장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파장을 대고 장기 파장을 대고 해서 그죠? 이것이 올바르게 파장이 딱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침 대용으로 몸에다 쓸 때도 침 대용으로 자석을 쓰는 이유가 침의 그러니까 경락의 에너지 조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요. 오히려 어쩌면은 침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수기를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강하게 자극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침감이라 그래요. 짜릿한 거, 막 뻐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 게 없으면은 침은 맞아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프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 침이라는 거는 이 유침이라 그래서 꽂아놓고 한동안 있죠. 한 15분 정도 뭐 길면은 30분 정도까지 있는데 그 침 맞고 나서 빼고 나면은 또 이제 원래대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이게 조절이 되고 간극이 좁혀져서 어느 횟수에 도달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자석은 어떠냐면요. 그 혈자리에 보살을 한다 치면은 붙여놓으면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붙여놓은 상태가 뭐가 돼요? 계속해서 침 자극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붙여두면은 이 몸이 피곤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틀 붙이고 하루 쉬고 또 이틀 붙이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절하는데 제가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이 혹시 눈치챈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경에서 인맥을 하기 전에요. 귀에다가 쭉 해서 제가 오랜만에 붙여봤어요. 봤더니만은 한동안 이 계속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송 녹화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등 쪽이 뻐근했는데 여기 흉부죠. 여기가 안 그래도 뭐가 이렇게 돌출이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붙였는데 굉장히 막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혈자리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은 저는 기본 자리에다가 추가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꼭 붙여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자리에다가 제가 추가점을 붙여놨더니만은 한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몸이 막 가라앉아요. 그래서 다 떼고 나서 한 30분 지나니까 또다시 이제 서서히
이제 또 괜찮아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예, 오랫동안 뭔가 자극이 가해지면은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무슨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귀에다가 스스로 요런 걸 이제 붙여서 뭐를 하신다 그럴 때는요, 너무 오래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침 맞고 나타나는 반응을 침몸살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드러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시고 자기한테 맞게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시면 돼요. 이 뭐 얼마 안 합니다. 정말 쌉니다. 예. 특히나 자석 같은 경우도 하나에 뭐 한 50원 되나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은. 예,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맞게끔 쓰시면 돼요. 맞게끔 쓰시면 되고 이침 그러니까 이혈 자리에 이침을 할 때, 예, 이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앞봉을 붙일 때 늘 본인들이나 본인 가족들 위주로만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주변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냥 해주세요. 혈자리만 주고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참 방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가족들이라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를 해야 되느냐, 꼭 맥을 짚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맥을 하시란 뜻이 아니고 맥박을 체크하시란 뜻이에요. 맥박. 예,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여기죠. 여기 팔 요쪽 라인입니다. 여기에는 요렇게 손을 대면 동맥이 벌떡벌떡 뛰죠. 여기가. 예. 여기가 요골 동맥이 지나가고요. 예. 여기에 요골 동맥이라는 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을 짚을 때는 요렇게 해서 세 손가락을 안쪽에서부터 요렇게 가볍게 대서 이 맥 상태가 어떤가를 요렇게 가만히 처음에는 살짝 손을 대서 살짝 더 누르면은 맥박이 세 손가락에 다 감지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맥박이 안 느껴지기도 해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 손가락을 가만히 떼면은요. 그 세 손가락의 끝에서 느껴지는 맥박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또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세기를 보고 실제는 이제 처음에는 맥의 형태, 예, 이게 그게 이제 뭐 맥이 굵고 힘이 세냐, 아니면은 가늘면서도 힘이 세냐, 아니면은 보통 맥이냐, 아니면은 약하면서도 맥은 세기는 약한데 예, 약하냐. 그 다음에 또 맥이 빠르냐, 평범하냐, 아니면 느리냐.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가려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치, 맥박의 위치와, 그 다음에 맥의 종류지요. 결국은, 뭐, 굵으면서도, 강하면서도, 빨리 뛰느냐, 늦게 뛰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서, 이거는 어떤 경맥, 어느 장부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실제 가려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렵고요. 그럴 필요 없이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얹어서 뭐를 보느냐. 맥의 빠르기요, 빠르기. 그리고 이제 강하냐, 약하냐, 요 정도만 가리면 됩니다. 예, 강하냐, 약하냐. 예. 그래서 1분에 뭐예요? 1분에 몇 번 뛰느냐? 1분간 맥박수를
가려야 돼요. 예,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1분의 맥박수가 보통 보면 한 50, 최고 낮아도 55에서 위로 올라가서 한 90에서 95 정도. 예. 이것도 높은 편입니다. 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런데 요 사이 범위에서 있으면은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열이 있는 겁니다, 몸 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장이 너무 허약한데 몸에서 피는 필요하고 막 심장은 막 피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럴 경우도 저 맥박이 빠를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몸에 이상적인 요소를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괜히 침몸살하고 그러면 나중에 컴플레인 하고 막 그러면은 가족이라도 힘들어요. 예. 웬만하면 해주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병원 가서 이 진단을 받아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는데 맥은 어느 정도 강하든가 평하든가, 평하다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이런 경우 마라톤 하는 친구들은요, 맥이 굉장히 느립니다. 예, 워낙 뭐 심장과 폐활량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거북이가 맥이 1분에 한 번 뛰는가 합니까? 그래서 거북이는 뭐예요?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몸에 소모가 적으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맥박이 너무 낮은 사람들, 특히나 약하면서 맥박이 55회 밑으로 내려가면요, 거의가 빈혈에 저혈압에, 예, 그냥 골골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괜히 이침하면요, 그냥 퍼져서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예. 그러니까 괜히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너무 순환이 안 되는데 그 이침 같은 걸 하거나 이러면은, 또 어떤 뭐 체침하는 사람들 괜히 침 놓으면 어때요? 이게 순환이 확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 몸은 그 안 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순환되는 대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익숙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침몸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전 반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괜히 예, 그런 말 귀에 들리는 게 싫고, 또 뭐예요? 막 괜찮아질 때까지 막 불안한 그런 과정들 생기고, 근데 그런 거 겪지 마시라고. 괜히 좋은 일 해줬다가 괜히 그 마음 쓰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건 이제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하나. 이건 그냥 상식이다 생각하고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맥이라는 것은요, 심장의 박동이죠. 네. 이 심장의 박동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래야 돼요. 강하든, 예? 강하게 뛰든, 약하든, 약하게 뛰든, 꼭, 꼭, 고르게 뛰어야 됩니다. 예. 맥이 강하게 뛰든, 약하게 뛰든, 딱 잡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느껴보는데, 또 간격이 고르게 뛰어요. 예. 그 다음에요, 높낮이도, 어떤 부분에서는 퍽 강하게 뛰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정상에다가 어떤 부분은 또 약하게 뛰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예. 맥이라는 것은 강하든 약하든, 그죠? 평맥이든 평범하든 꼭 고르게 뛰어야 됩니다.
그 높낮이도 간격도. 예. 이런 맥들이 있어요. 어상맥이라 그래서 물고기가 물 위를, 잉어가 물 위를 헤엄치듯이 나타나는 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옛날 어른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잉어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잠잠하잖아요. 그러다 꼬리 한번 타닥 치면 쭉 가지요. 또 타닥 치면 쭉 가지요. 맥이 이런 식으로 뛴다는 거지. 예. 어상맥이, 어상맥. 그 다음에 새가 모이를 쫓듯이 뛰는 맥이 있어요. 참새가. 참새들은 뭐예요? 때로 몰리죠. 때로 몰려서 막 모이를 막 쪼아요. 그러다 휙 날아가서 또 딴 데 가서 모이를 막 쪼아요. 예, 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맥이 뛰는 거. 예. 그 다음에 여름에 처마가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장마철에요. 낙숫물이 떨어지잖아요. 툭탁탁탁 툭탁. 예. 규칙도 없고, 예. 이곳저곳에서 두다닥닥닥닥닥닥닥 맥이 막 이렇게 뛰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잡아봤습니다. 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인어른이 중풍 맞고 뇌수술을 하시고 그랬어요. 거기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지를 못하고 제가 모시는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검을 해야 돼요. 그 부검하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계셨어요. 그건 몰랐죠. 그 전에 이미 뭐 1년 반 가까이, 2년 가까이를 제가 중풍 우리 처갓집에서 중풍 맞고 막 병원에 실려가시고, 예. 근데 이제 워낙에 건강하신 분이라고들 다들 생각했어요.